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7장 중에서 열거형에 관한 설명을 이어서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열거형이 어떤 것이고 그것에 관한 제규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하다가 아마 중간에 영상 녹화를 멈췄을 거예요. 그래서 끄는 부분부터 제가 이어서 다시 해설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였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나서 그거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살펴보니까 아마 이 문단은 지난주에 제가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봐도 되고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설명했던 것 같으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제귀자가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모티브가 왜 이런 방식으로 유형이 설정이 돼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를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윅데이라는 귀납형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별거 없죠? 이런 귀납형을 열거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유형 안에 속해 있는 항들은 여기에 열거된 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열돼 있는 각각의 항들이 구성자인 거예요. 근데 이 귀납형은 함수인 구성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Sunday, Monday, Tuesday, 그 다음에 Saturday까지가 다 그냥 weekday라고 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그게 다예요. 이것들은 함수는 아닙니다. 항이자, 구성자. 함수도 항이긴 하지만 함수가 아닌 구성자인 거죠.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을 거고 그 다음에 그 weekday라는 유형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의 보기를 여기에서 제가 들었었죠. number of da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의역이 weekday이고 공역은 net이죠. net은 자연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보기는 이미 제가 지난주에서도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교재에도 나와 있었고 Sunday는 1, Monday는 2 이런 식으로 그 정의역에 속하는 각각의 항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이게 사실상 제귀자가 하는 일이라고 저번에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의 공역은 정의역 원소 또는 독립변수라고 부르는 그 값에 따라서 공역이 그때그때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의역 원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함수 값은 반드시 net이라고 하는 일정한 유형 안에 속해 있죠. 이번에는 제가 정의역 원소에 따라서 그 공역이 바뀌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례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창을 약간 이렇게 조정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보시면 string of day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요일에 대응하는 어떤 문자열들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이 기호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벡터였어요. 근데 벡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지난주에 제가 참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기 어렵고 그 대신에 일단 string of day의 공역이 무엇인지부터 제가 좀 설명할게요. string of day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weekday이고 공역이 잘 보시면 type of day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d까지 있습니다. d는 무엇이냐면 weekday에 속하는 어떤 정의역 원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weekday에 속하는 임의의 값 d에 대하여 string of day d라는 string of day d라는 식은 즉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약간 헷갈리는데 d에 대한 이 함수의 함수값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유형에 속하냐면 type of day d에 속하는 거예요.
type of date라는 거는 그 요일에 해당하는 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유형입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게 type of day 자체가 유형이란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type of day D가 유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D라는 한까지 넣어둬야 그게 비로소 어떤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 string of day의 정의역 원소 D의 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type of day가 어떤 유형인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에 벡터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벡터의 정의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지금 제가 벡터가 린에서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는지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겠는데, 정의를 확인할 때 Emacs에서는 스페이스 CD 누르면 됩니다. 정확히는 Emacs는 그 단축키 설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스페이스 CD지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Emacs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주의하셔야 하고 저는 줌 Emacs라는 편집기 쓰죠. VS 코드에서는 아마 F12 누르면 정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벡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뭐냐면 벡터가 어떤 매개 변수를 필요로 하는지예요. 첫 번째는 알파이고 그 다음엔 n인데 알파는 보니까 여기 배열이 나와 있죠. 그 벡터를 이루는 각각의 성분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지정해 주는 게 알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n 값은 무엇이냐면 그 벡터의 길이에요. 여기 크기라고 나와 있죠. 사이즈 n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배열을 좀 봐야겠네요. 배열이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그렇게 이해가 잘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좀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실 때는 린에서의 배열과 목록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차이가 여기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록이랑 비슷한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목록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비어있는 목록이란 게 린에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록이 테일이에요. 테일. 꼬리라고 이름이 붙여진 꼬름? 죄송해요. 꼬름이 아니라 꼬리라는 이름이 붙은 리스트 알파에 속하는 어떤 목록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에 속하는 헤드라는 어떤 항이 있을 때 이 꼬리 목록 앞에 헤드, 머리를 붙여서 새로운 목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기해요. 헤드, 쌍점, 테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게 헤드는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일이 목록이고 헤드는 목록이 아니라 어떤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요소 또는 성분. 그래서 테일은 지금 그것의 유형이 리스트 알파라고 나와 있지만 헤드는 그냥 알파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리스트 알파라는 게 뭐냐면 그 각각의 요소가 알파 유형에 속하는 목록입니다. 목록은 요소들이 그냥 나열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벡터는 뭐냐면 일단 어레이, 배열은 제가 리스트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배열은 목록이랑 비슷하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그것 역시 어레이 알파라고 썼을 때 알파 유형에 속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의 유형이 어레이 알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리스트 알파랑 어레이 알파는 비슷하다고 했고 벡터 알파 n이라는 거는 길이가 n인 배열만 모아놓은 거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물론 그 배열의 요소는 다 알파 유형에 속해야 하고요. 그래서 벡터는 길이가 같은 배열들만 모아놓은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따라서 이제 이 정의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데 벡터를 썼고 그 다음에 스트링을 썼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들고 싶은 벡터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그 벡터를 이루는 각각의 성분들이 문자열인 벡터들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유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벡터는 길이를 지정해야 하잖아요. 그죠? 벡터 유형을 만들 때는 그 벡터의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길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제가 써놨죠. number of day t. number of day는 위에서 아까 제가 정의한 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d라는 요일에 해당하는 그 수만큼 이 벡터 유형에 속하는 벡터들의 길이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구체적인 예를 좀 들면 이해가 가실 건데, 예를 들어서 D가 일요일이면 number of day Sunday는 1이죠. 일요일에 해당하는 그 수는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는 1이죠. 따라서 이 값이 1이?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이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D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number of day D는 1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1인 벡터를 만들어야 하고 그 벡터의 각 요소는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자열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언제 그렇냐면 type of day, Sunday 라는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만들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tring of day라는 함수를 제가 이렇게 정의했는데 일단은 이 함수가 의존 함수인 거는 이해가 가시나요? 이 함수는 종속 함수입니다. dependent function이에요. 왜냐하면 정의역 원소의 값에 따라서 공역이 달라지니까. 공역에 그 정의역 원소 d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ype of day d라는 것 자체가 공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d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number of day가 1이에요. monday면 2, tuesday면 3.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의 경우에는 공역에 속하는 벡터의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 그 다음 4, 5, 6, 7과 같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왜 이런 식으로 벡터의 길이가 하나씩 증가하는지 이해하셨나요? 왜냐하면 number of day의 함수값이 Sunday에서 Saturday,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하나씩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갈수록 그 number of day라는 함수의 값이 하나씩 커지니까 1이었다가 나중에 7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의 길이를 갖는 벡터를 이제 하나씩 지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공역에 속하는 어떤 함수값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 벡터는 길이가 1이고 그 다음 2, 3, 4, 5, 6, 7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1, 2, 3, 4, 5, 6, 7 이렇게 썼는데 왜 하필 1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괜찮아요. 뭐 가령 VU라고 써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괄호 앞에 뭐 해시 v라는 게 있는데 해시 v는 벡터를 표현하는 데 쓰는 기호이고 만약 해시만 썼으면 이게 아마 배열일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해시 대괄호 1, 2는 어레이 스트링 유형에 속한다. 그렇죠? 그래서 해시만 썼을 경우에는 이거는 배열을 의미하고 해시 기호도 빼면 이거는 목록이 됩니다. 그렇죠? 1, 2라는 목록은 리스트 스트링에 속한다. 리스트 스트링에 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록의 각 요소는 문자열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하는지는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넘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의존 함수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종속 함수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것의 제기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여드려야 하는데 두 가지 제기자를 지금 제가 두 가지 제기자를 보여드린 게 아니라 말 잘못했어요. 제기자는 하나입니다. 제기자는 함수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윅데이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 하나에 대하여 딱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윅데이에 대한 제기자라는 게 있는 거지 각 함수에 대한 제기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순간 착각했어요. 근데 number of day를 제기자를 이용해서 직접 정의할 때에는
여기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왜 됐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볼까요? 그래서 제기자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체크 명령어를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프린트 명령어 써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게 weekday라는 귀납적 유형에 대한 제기자의 유형이에요. 이 유형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그거는 린의 유형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유형만 나와서는 이 제기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기자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좀 더 이 교재 말고 다른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공부해서 뭐 영상을 만들든 아니면 공부하는 영상을 녹화하든 할게요. 일단은 그냥 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윅데이에 대한 제기자는 일단 모티브라는 인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인수는 함수예요. 함수. 왜냐하면 이것이 속하는 유형이 함수 유형이니까. 윅데이 화살표 소투 U인데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일단은 그 의존 함수가 아닌 number of day를 정의하는 방법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티브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죠. 이거 함수예요. 모티브 인수에 해당하는 그 값이 무엇인지를 지정한 건데 그 값은 함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람다식을 작성한 건데 결국 정의역 원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net이라는 유형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게 모티브인 거예요. 이 number of day라는 함수에 대한 모티브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조심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모티브의 공역이 net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 헷갈려 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서의 모티브는 공역이 타입이에요. 타입. 타입이라는 유형 3개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함수 값이 net이고 공역은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net은 타입 유형 3개에 속하니까. 됐죠? 그 다음 자, 다시 35번 줄로 가겠는데 여기 보시면 모티브 다음에 이제 모티브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그 다음에 Saturday까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정의역 원소가 일요일일 때 그때는 이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 number of day 같은 함수 그 함수의 공역은 그때는 모티브 썬데이라고 이 제기자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가정이 맞고 일요일에 대한 공역은 모티브 썬데이인데 근데 우리가 정의한 모티브에 따르면 모티브라는 함수에 집어넣은 정의역 원소가 썬데이든 먼데이든 뭐든 간에 그 결과는 반드시 그냥 넷이거든요. 따라서 모티브 썬데이는 여기에서는 넷으로 바꿔서 이해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모티브를 정의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모티브 먼데이 역시 그 number of day를 정의하기 위한 상황에서는 그냥 모티브 먼데이는 넷인 거예요. 넷.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도 다 넷입니다. 그러면 각각이 의미한 게 뭐냐면 이 D라고 하는 정의역 원소가 일요일인 경우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무엇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D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1이라는 함수값을 이 number of day가 반환해야 하고 그다음에 D가 잠깐만요. 일요일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그래서 일요일 다음은 월요일이겠죠? 월요일인 경우에는 이 함수는 2를 반환해야 돼요. 2를 반환해야 하고 그 다음에 3, 4, 5, 6, 7과 같이 반환을 하는 값들이 무엇인지를 지정한 겁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매치식이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자, 잠깐 이렇게 화면을 전환할게요. 잠깐만요. 버퍼
길이를 설정하는 방법이 뭐였는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매치식을 보시면 D의 값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인 경우, 화요일인 경우와 같이 이렇게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그때 이 함수의 함수값이 무엇인지를 지정했죠. 그게 제기자가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비록 1이 D가 무슨 값인지에 대한 함수값이 다시 함수값인지를 오늘 제가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D가 어떤 값일 때 이 함수가 1을 반환하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만 봐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보기 좀 안 좋은 건 맞아요. 이게 보기 깔끔하지 않고 사람이 읽기에 좋지가 않은 건 맞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그 내용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매치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1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D가 썬데이인 경우에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고 그 다음은 D가 먼데이인 경우, D가 투스데이인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함수 값들이 지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마지막에 D가 들어가냐? 이건 뭐 그냥 린만의 좀 특징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 유형론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그 number of day 같은 함수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돼 있는지를 서술한 다음엔 그것에 따른 함수를 이 제기자가 반환해 줘요. 제기자가 그런 함수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커링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커링 때문에 D 값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제가 괄호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이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 자체가 이미 이것 자체가 number of day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D라고 하는 이 정의역 원소가 쌍점 앞에 나와 있죠. 콜론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의 D에 대한 함수값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구해줘야 돼요. 이 함수의 D에 대한 함수값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number of day가 D라는 입력값에 대해서 어떤 출력값을 내놓는지를 서술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D라는 인수를 직접 서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후의 희망공님 안녕하세요. 지금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히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발음이 좀 안 되고 원래 발음은 좀 안 됐지만 귀납형을 설명할 때는 역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어서 할게요. number of day라는 이 함수는 그 유형이 weekday 화살표 내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weekday라는 귀납적 유형이고 공역은 net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귀자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쌍점 앞에 그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의 이름을 이렇게 선언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공역 원소, 즉 함수값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함수에다가 D를 넣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커링 때문에 괄호가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된다. 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보니까 24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7장은 해설 영상이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너무 슬픈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하는 탓이니까. 자, 이번엔 의존 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의존 함수에서의 차이는 뭐냐? 공역이 정의역 원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잠시만요. 채팅창을 조금 올려놔야겠는데
어떻게 올리지? 자, 올리도록 설정을 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보여드릴게요. 필요하면 채팅창은 잠깐 가렸다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string of day라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weekday예요. weekday인데 공역은 type of day d이고 이때 d는 정의역 원소이므로 이 함수는 의존 함수라고 얘기했죠. 의존 함수, 종속 함수, dependent function. dependent function이 뭐냐? 공역이 입력값에 따라서 바뀌는 함수예요. 여기 type of day d라고 나와 있잖아요. d가 sunday인 경우, monday인 경우, 뭐 thursday인 경우 그때마다 이 유형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의존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의존 유형이 있는 게 편리하긴 해요. 그러니까 편리한 경우가 있긴 해요. C 언어에서는 의존 함수랑 비슷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전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리고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발음이 올리고당처럼 들리셨나 봐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weekday recursal 여기 나와 있죠. 제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티브 보세요. 모티브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모티브는 정의역 원소가 d인 경우에 type of day d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아, 채팅창을 올리신다길래 예, 올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 제가 올리는 설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놓겠습니다. 모티브가 뭐다? 모티브는 공역을 설정해 주는 함수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모티브는 공역을 설정해 주는 함수이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역 원소 D에 대하여 그 D에 해당하는 공역이 type of day D라는 것을 설정해 주는 게 모티브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제기자 얘기할 때 모티브라는 게 뭐냐? 공역을 설정해 주는 함수예요. 왜 그게 함수냐면 정의역 원소마다 공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역,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 그것의 각각의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을 지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티브가 함수인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줄 보시면 7개의 벡터가 나와 있죠. 근데 벡터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이 돼 있는지는 앞에서랑 비슷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벡터의 유형을 보시면 이거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type of day Sunday예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게 람다 함수식이죠. 람다 함수식이죠. 근데 이거 자체가 함수예요, 함수. 그럼 Sunday에 대응하는 이 함수의 함수값은 type of day d라는 식에서 d를 Sunday로 바꿔준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type of day Sunday이죠. 자, 한국어로 설명하면 이래요. 앞에 나와 있는 이 괄호 부분 자체가 함수예요. 함수 이름입니다. 근데 이 함수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인수 하나를 받았을 때 그 인수가 d라면 type of day d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근데 지금 Sunday라는 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인수예요. 따라서 이 함수는 무슨 값에 반환할까요? type of day Sunday. 됐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 값은 type of day Sunday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type of day Monday에 속하고 세 번째 벡터는 type of day Tuesday에 속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벡터의 길이가 점점 하나씩 커지게 제가 설정을 해놨고 마지막에 d가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함수의 정의에서 우리가 지금 함수값에 속하는 이라고 방금 제가 얘기했나요? 말이 이상해요. 네. 공역에 속하는 함수값을 지정해 줘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그 정의역 원소를 미리 d라고 지정하지 않은 채 그냥 함수 유형 화살표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자, 이렇게 적었을 경우에는 잠깐만요. 근데 이 함수는 의존 함수니까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줘야 하네요.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수 유형이 이래요. 함수 유형이 이런데 왜 D라는 인수 이름이 지정되어 있나요? 하고 궁금해 하시면 그 뒤를 보시면 됩니다. 공역 자체가 정의역 원소의 이름을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 우리가 지정해 줘야 했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함수 정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려고 했을 때는 마지막 줄에 D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해도 끝납니다. 됐죠? 예, 왜 그런지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드디어 다 했습니다. 오늘 해설 영상은 여기에서 끝나냐?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교재 내용은 이제부터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보기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33분이 걸렸어요. 너무 슬프네요.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죠. 잠깐만, 열거형이 얼마나 남아있죠? 엄청 많은 건 아니니까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KCS5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고, 여기 보시면 deriving REPL이 아닌데 이게 representation인가? 사실 이게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REPL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만 설명하면 되겠죠? When declaring an inductive data type, 귀납적 자료형을 선언할 때 you can use deriving rep to instruct Lin to generate a function that converts weekday objects into text. deriving rep라는 게 하는 일이 뭐냐면요. weekday에 속하는 그 각각의 항들, 구성자를 그냥 항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항들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함수를 린으로 하여금 생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무엇이 그런 일을 하냐면 deriving rep라는 게 합니다. 네, rep가 무엇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representation 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This function is used by the eval command. 이 함수는 왜 필요하냐? 이거는 eval 명령을 우리가 실행할 때 필요하대요. To display weekday objects. 그래서 eval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이 함수가 미리 즉 그 weekday라는 귀납형에 속하는 항들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함수가 생성이 돼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eval 명령을 이용해서 그런 weekday에 속하는 객체들을 그 정보창에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함수가 없다면 eval 명령은 무엇을 하냐면 one on the spot. on the spot은 여기서는 즉흥적으로 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on the spot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on the spot. 즉각이라는 뜻이구나. 그냥 eval 명령이 즉각 그런 함수를 하나 유도하다, 생성하려고 시도한다 라는 뜻이에요. on the spot의 의미를 제가 좀 잘못 설명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즉각이란 뜻이에요. 보자마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그냥 그 위에 아까 썼던 것처럼 귀납적 유형을 이렇게 열거형 방식으로 정의한 다음에 아랫줄에다가 deriving rep라고 써주면 돼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는 지금 텍스트 편집기에선 보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진도가 많이 늦어져서 급해요. 예, 급해서 그냥 교재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줄을 추가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toStay라는 값을 계산하라고 했을 때 이게 weekday.toStay라고 그 정보창에 나와요. 하면 이 줄이 없으면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weekday 자체는 위에 이미 제가 정의를 해놨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쓰고 근데 뭐 그냥 잘 나오는데요? 왜 잘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추측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린은 최신 버전이다 보니까 알아서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만약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deriving rep라는 저 줄을 추가하시면 돼요. 됐죠? 다음
It is often useful to group definitions and theorems related to a structure. 어디 보자. 그 정의나 정리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다면 그것들을 한데 묶는 게 유용하대요. Related to a structure in a namespace with the same nam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구조체와 관련된 정의들이나 정리들은 근데 이게 약간 뭔 말인지 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름이 같은 이름 공간 안에 한데 묶는 게 유용하다는데 이건 좀 구체적인 보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For example, we can put the number of day function in the weekday namespace. 예를 들어서 number of day라는 함수는 weekday라는 이름 공간 안에 넣는 게 유용하다. 왜냐하면 이 함수의 정역이 weekday이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름이 같다는 게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그 구조체 이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조체. 구조체는 여기서는 그냥 귀납적 유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number of day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는 뭐 그 weekday라는 유형에 관한 어떤 성질들을 증명한 정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weekday라는 이름 공간 안에 넣는 게 좋고 weekday라는 이름 공간은 그것 자체가 weekday라는 귀납적 유형의 이름과 똑같죠. 그 이름은 weekday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We are then allowed to use the shorter name when we open the namespace. 그래서 weekday라는 이름 공간을 열고 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짧은 그 함수 이름이나 아니면 정리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 이름 공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공간 쓸 때 가급적이면 귀납적 유형의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 공간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weekday라는 귀납적 유형이 있으면 그거랑 관련된 함수 정의나 또는 어떤 정리는 다 weekday라는 이름 공간 안에 넣으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weekday에서 weekday로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다음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했는데 일요일 다음 날은 월요일이다. 월요일 다음 날은 화요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요일 다음은 일요일이다. 따라서 이거는 빙빙 돌고 있죠. 일요일 다음은 월요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다음은 일요일. 그래서 순환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요. 예. 그 다음에 previous, 이전, Sunday는 Saturday, Monday는 Sunday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 화요일 다음 날은 무엇이냐? 목요일이다. 뭐 너무 당연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화요일 이전 날의 다음 날은 무엇이냐? 그냥 화요일이겠죠? 그 다음에 화요일 이전 날의 다음 날은 그 자신과 같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성질이죠? 근데 뭐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이거 한번 일반적인 정리를 증명하고 싶은데 근데 바로 교재에 나오네요. How can we prove the general theorem that next previous d equals d? 즉 d라는 요일에 대하여 d의 전날의 다음 날은 d랑 같다는 정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 증명할 수 있긴 한데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거를 여기서 서술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목표를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next, previous d, 그 다음에 equals d. d의 전날의 다음 날은 d랑 같다. d는 여기서 어떤 요일이라고 설정을 해놨죠. 그 다음에 매치식을 이용했는데 매치를 이용해서 그 weekday라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구성자는 그냥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이라고 여기에선 이해하시면 돼요. 그 각각의 항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플이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레플이 뭐예요? 라고 좀 질문하실 수 있어요. 레플은 원래 뜻 자체는 reflexivity란 뜻이에요. 반사성입니다. 반사성. 근데 반사성은 원래는 무슨 의미냐면 잠깐만요. 화면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반사성 자체는 A가 A랑 같다 라는 얘기예요. 수학에서는 딱 이 정도로만 설명합니다. 이 정도로만 설명하는데 유형론에서는 좀 그거보다 확장된 의미를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사성이라는 게 어떤 이론 안에서 정의상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 항의 같음에 대한 성질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밖에 제가 좀 막연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0보다 하나 큰 수가 1이라는 거는 그냥 반사성에 의해서 증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린에서 아마 그럴 건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맨 아랫줄로 가서 아니면 잠깐만요. 자, 이 파일을 사용해 보죠. 여기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시면 1 더하기 1은 2와 같다는 등식이 반사성에 의해서 증명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린의 유형론과 그리고 린에서 기본적으로 자연수를 정의한 그 방식 때문에 1 더하기 1이라는 식은 그 정의를 린이 알아서 계산했을 때 2랑 같다는 거를 그냥 사람이 뭐 추가로 어떤 증명을 제시하지 않아도 린이 알아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사성이라는 게 이거는 제가 비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반사성이라는 게 어떻게 좀 들리냐면 그 이론 자체 유형론 안에서 그냥 자동으로 서로 같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항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인데 어떤 항들은 서로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게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자체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지금 보기를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그다음에 괄호 B 더하기 C랑 같다는 건 이거는 반사성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린의 입장에서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반사성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반사성으로 증명할 수 없냐?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다고밖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린 안에서는 어떤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식을 어 간단하게 만드는 그 방법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놔도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음을 린 자체가 알아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는 반사성에 의해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의해서 증명해야 하냐? 뭐 다른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그 유형론을 공부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너무 낯선 얘기로 들리게 돼요. '이게 뭔 소리지?' 하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지?'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약간 그렇고. 근데 대강 지금 그냥 린을 사용하면서 제가 추측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린이 알아서 두 식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때는 그게 반사성으로 증명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사성으로 그 식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으로는 몰라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 알려면 유형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유형론은 언제 공부할 거냐? 저는 이 해설 영상 다 만들고 나면 할 겁니다. 아마 2026년 이후일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좋으나 싫으나 저는 유형론을 배워야 합니다. 예, 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배워야 합니다. 자, using a tactic proof, we can be even more concise. 근데 그 전에 이 증명을 좀 봐야겠는데 여기서 증명 목표를 볼 수 있나?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뭐 잠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Lin will allow anything that is definitionally equal to that type. 그러니까 정의상 같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상 같은 두 식은 반사성에 의해서 두 식이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무엇이 정의상 같냐?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거는 린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정해 놓은 그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얹어서 우리가 추가하는 정의들이 있죠. 뭐 자연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의상 같음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뭐 이 정도로밖에 설명은 못 드리겠고 자 이 코드 한번 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잠깐만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지? next 있고 그다음에 previous 있고 귀납적 유형은 지금 이미 위에서 정의했는데 좀 코드가 중복이 돼 있죠. 이거는 린 코드를 바탕으로 이제 문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지금 아니면 제가 실수한 거든가 근데 제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볼게요. 증명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D의 값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인 경우, 화요일인 경우 등으로 이렇게 경우를 나눴습니다. 매치시게 하는 일이 그거죠.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증명 목표는 이렇게 나와요. 일요일의 전날의 다음 날은 일요일과 같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반사성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성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린이 이 함수 값을 알아서 계산해 보니까 썬데이랑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린이 알아서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어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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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근데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 매치식을 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패턴 맞추기예요. 패턴 맞추기. 패턴 맞추기를 린에서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재귀자라는 걸 썼다는 얘기입니다. 정리 증명을 하는 것도 결국 함수를 정의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귀자가 여기에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 값이 일요일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의 증명.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 이런 등식이 있죠. 근데 그것을 증명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명제라는 것 자체가 개별 명제라는 것 자체가 린에서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찹을 휘는 사람이다. 이것도 명제죠. 그럼 이것도 유형인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찹을 휘는 사람이다라는 명제는 유형이잖아요. 그럼 그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뭐 그 항을 P라고 해볼게요. 그 P는 증명이에요. 무엇의 증명이냐면 찹을 휘는 사람이다라는 명제의 증명입니다. 근데 그 증명은 명제라는 유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린은 유형 이론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 유형에 속하는 항들을 이렇게 구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항 만드는 방법이 매우 쉽죠. 왜냐하면 레플이라고 그냥 하나하나 써주면 되니까. 다만 조심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눈에는 다 레플이라고 똑같이 보이지만 이게 진짜 똑같은 항은 아닌 거예요, 사실. 진짜 완전히 똑같은 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각각에 대하여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레플이 속하는 유형이 다르잖아요. 첫 번째 레플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이게 같아 보이는데 진짜로 같은 건 아니라고요. 예, 진짜로 같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린 내부에서는 저 레플들이 다 이제 서로 다르게 지금 다른 뭐라고 해야지? 다른 구현이라고 해야 할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이 돼요. 우리 눈에는 이제 보기 쉬우라고 그냥 레플이라고 나온 거지만.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사항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다면 제가 뭐하러 그랬을까요? 음, 뭐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 없는 거 설명해 주지 마세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아셔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잠깐만요. 코드가 약간 잘리는데 그냥 이 상태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는 읽어야 하는데 지금 50분 정도 됐어요. 50분 정도 돼서 빨리 설명해 볼게요. 전략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D에 대하여 경우를 이렇게 나눠라 라고 했죠. 근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우리가 제공하고 싶은 증명항이 똑같아요. 그래서 래플 전략을 이용하면 됩니다. 쉽죠?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이해가 안 가시면 5장 해설 영상을 다시 보셔야 돼요. 5장이 전략을 다룬다. 근데 5장 해설 영상은 2026년에 제가 다시 녹화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어, 제 그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단지 그 이유로 내년에 해설 영상 다시 만들 겁니다. 어쨌든 간에 Tactics for Inductive Types라고 나와 있는데 귀납적 유형에 대한 전략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7장의 뒤에 나와 있는 절인 것 같아요. 이따가 배운다는 거죠.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 5장에서 우리가 이미 그냥 썸네일만 보시면 돼요. 그 Additional Tactics라는 게 있잖아요. 귀납적 유형에 관한 전략들은 이제 5장에서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유형으로서의 명제 대응이라는 거 나왔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제가 했던 얘기예요. 정리 증명하는 거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경우를 나눠서 증명하는 거는 경우를 나눠서 정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 그저 증명항일 뿐인 것이다. 불유형은 린에서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불이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이 있고 이것이 지금 히든이라는 게 있네. 히든은 뭐냐면 그 린의 라이브러리에서 정의된 불유형이랑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불유형이 이름 충돌이 되지 말라고 히든이라는 그 이름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false true라고 하는 두 구성자는 불에 속한다 하고 나와 있죠. 뭐 그건 어렵지 않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그 불은 어디에 정의가 돼 있냐면 프렐류드라는 린 파일이 있어요. 그런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프린트 불 써주고 그다음에 정의를 확인하면 지금 이게 무슨 파일이냐면요. 프렐류드 린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맥스가 약간 좀 느려서 좀 잠깐 멈췄어요. 프렐류드 파일이 이겁니다. 근데 지금 좀 작동이 느려지네요. 이거고 다음에 연습 문제로 You should think about what the introduction and elimination rules for these types do. 이 불유형의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나와 있는데 도입 규칙? 약간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불유형에 대한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these types라고 했거든요. 그럼 불 말고도 다른 유형이 있다는 얘기인데 뭐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As a further exercise, we suggest defining Boolean operations and or not on the bool type 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유형에 대한 and 그 다음에 or not 연산들을 정의하라고 썼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한 뭐 통상적인 성질들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퀴즈에다가 넣겠습니다. and는 매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Similarly, most identities 잠깐만요. 채팅창 때문에 약간 그 텍스트가 가려질 수 있으니까 위로 옮길게요. Similarly, most identities can be proved by introducing suitable match. 적절한 매치식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항등식은 그러니까 그 and, or, 뭐 not에 관한 성질들을 얘기한 거예요. 매치식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사성으로 증명이 끝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퀴즈에다가 넣을게요. 퀴즈에다가 넣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그 항등식을 증명해야 하는지 제가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해설 영상 끝낼게요.
도입 규칙이 있고 제거 규칙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 도입 규칙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성자예요, 구성자. 그리고 제거 규칙은 그 유형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냥 그렇게밖에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V이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의 도입 규칙이 뭐냐? 그냥 false랑 true예요. 이거 자체가 도입 규칙인 겁니다. 왜냐? 이것 자체가 V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 주니까 그냥 이것 자체가 항이잖아요. 그 자체가 항인데 이게 항을 만들어 준다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뭐 그냥 그 자체가 항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구성자라고 봐요. 그래서 도입 규칙은 구성자이고 제거 규칙이 뭐냐? 이게 제귀자예요, 제귀자. 그래서 V 유형에 대한 제귀자는 뭐냐? 앞에 나온 거랑 비슷합니다. 어떤 그 불리언 변수, 불 변수 x가 있을 때 뭐 b라고 할까요? x 말고 b라고 할게요. b가 거짓인 경우에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b가 참인 경우에 불 변수 b가 참인 경우에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함수값이 무엇인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규칙 자체가 그게 제거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제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 낯설어서 그렇지만 본질을 이해하시면 돼요. 도입 규칙은 구성자고 제거 규칙은 제귀자예요. 그게 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끝나겠네요.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지만 그나마 기쁜 거는 뭐냐면 이제 7장의 첫 번째 절이 끝났다는 거고요. 슬픈 건 뭐냐면 7장의 나머지 절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몇 절까지 있더라? 4절, 5절, 그 다음에 6절. 네. 6절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요. 근데 6절이 엄청나게 기네. 끝까지 한번 보고 있는데 7절도 있네요. 8절도 있어요. 언제까지 있죠? 9절도 있네요. 망했네. 이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해설 영상 만들고 있거든요. 원래는 좀 더 일찍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만들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일단 제가 C 프로그래밍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해서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제 멘티분들도 약간 좀 시간을 덜 내시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고민이 많으시네요. 일단 뭐 제가 여유가 없어서 이대로 할게요. 이대로 하고 실장 해설 영상은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NG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발음이 꼬인 경우는 엄청 많았지만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녹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그 생방송에서는 얘기 좀 더 하고 갈게요. 자, 하여튼 제 멘티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유튜브나 나중에 피어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 치지직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리는 지금 힙한 언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약간 거짓말인 것 같은데 리는 힙한 증명 보조기가 맞아요. 예. 수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증명 보조기니까 한번 관심 두셔도 좋습니다. 제 영상들 다 무료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한번 공부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녹화 끝낼게요.